반려동물 1000만 마리 시대.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멀리 외출하려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시죠? 택시나 대중교통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건 자가용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려인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펫택시 서비스가 등장했는데요. 자,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이 펫택시 업체인 이 싱크펫을 운영하고 있는 유창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도 펫택시 서비스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거든요. 주위에 반려인들이 정말 많은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데 이 펫택시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펫택시는 말 그대로 반려동물 택시를 뜻하는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을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뜻합니다. 보통 자가용 없는 반려인들께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할 때 눈치를 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른 많은 분들의 눈치를 본다던가 혹은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승차 거부 혹은 무시를 당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동물병원이라든가 애견 카페, 펜션 등 다양한 목적지로 이동을 하실 때 많이 쓰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돼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상과 다르게 생각보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업체가 사전 예약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당일 예약을 하려고 했을 때 당일 예약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그렇게 수요가 차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실제로 싱크펫에서도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라던가 아니면 내부 예측을 통해서 봤을 때는 한 80에서 90% 정도 가량은 동물병원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 한 60% 정도만 동물병원에 가시고 오히려 애견 펜션, 카페, 놀이터, 유치원 등등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도 더 다양해지고 그만큼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또한 아직도 반려인들이 한 70%가량은 이 해당 서비스를 모르고 있거나 혹은 선뜻 이용해 보지 못해가지고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지금 서울권의 위주로 업체가 편중되어 있고 경기도 외곽이라든가 지방으로 서비스가 더 확장됐을 때 잠재 시장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데 앞으로 정말 성장성이 큰 산업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지금 싱크펫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신생 업체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첫걸음을 좀 내딛는 그 지금 시기일 텐데 지금까지 성과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싱크펫은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한 굉장히 작은 업체인데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도모하는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과 상생하는 그 사회적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성과로는 2018년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서 인성과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의 고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헌혈견과 유기견 이동을 도와주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에 예정되어 있는 댕댕이 페스티벌의 펫택시 업체로는 단독 협력 업체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 네, 하시는 거죠?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영욱 씨. 네, 또 기대가 많이 되는 행사인가 봐요. 그만큼 지금 펫택시 이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업체도 신생이지만 처음 시작하는 그 단계인데 이 산업 현황이 좀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펫택시 서비스가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현재 서울권이랑 부산 정도의 대도시권만 해서 한 전국에 30여 개 정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세 개의 업체를 빼고서는 거의 다 개인 사업자 그리고 굉장히 적은 차량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영세 사업자 위주로 굴러가고 있고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아직은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 일반 운송에 비해서는 수요가 적다 보니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적은 마진을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그 적은 마진을 좀 감안하기 위해서
프리랜서 제도로 차량을 지입해서 운영하는 이런 게 좀 그 펫택시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더 많아져야지 또 산업이 또 발전을 하겠네요. 이제 이 펫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좀 자주 주위에서 좀 뵀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 논란이 사실 많았잖아요. 이 뭐 택시 업계에서도 좀 반발이 좀 있었고 합법화에 대한 그 논란들도 많이 있었는데 개선돼야 될 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선돼야 될 지점으로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두 번째는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법안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작년도 그 보면은 택시 업계에서 펫택시가 불법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해 3월 22일부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운송업이라는 업종이 신설되어서 이제 합법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역외군수사업법과 화물운송업 둘 다 속하지 않고 노란색 남발을 달지 않는 등 관련 법안이 굉장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법안을 더 개정하고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으로는 거의 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그만큼 가용한 차량이 적다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당일 예약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많을 그렇죠.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고객분들께서는 당일 예약을 오히려 더 많이 필요로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예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체가 전부 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물품, 예를 들어 애견 카시트라든가 패드 이 정도도 갖추지 않은 업체가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에 대한 요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 추가 요금 등 그걸 받는 등 굉장히 그런 문제점이 아직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별로 공통된 그런 뭐 법안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자율적으로 또 운행을 또 하시다 보니까 업체별로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더 어수선한 면이 또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경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시지요. 고객님들도 많이 만나 뵈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좀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하나, 두 개 이렇게 딱 꼽기는 좀 어렵지만은 네. 제가 운행을 실제 시작하면서 되게 놀란 점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초장거리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남 해남까지 여행을 가시던 분들, 땅끝마을까지. 그렇죠. 가시던 분이라든가 마산, 부산, 혹은 양양, 태안 이쪽 등 해서 굉장히 멀리 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게 좀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특히 수도권 근교로해서 애견 펜션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에 애견 산업이 너무 발달돼서 뭐 애견 유치원부터 다양하게 많이 또 이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멀리도 가는 거군요. 이게 펫택시가 이제 근거리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약하면 어디든지 가줄 수 있는 그 서비스군요. 반려인들이 너무도 이제 좋아하는 그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싱크펫의 앞으로의 계획도 그러면 좀 남다르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펫택시라고 하면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많이 있으신데요. 그래서 불합리한 추가 요금을 다 빼고 좀 가격 거품을 빼는 것을 좀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뭐 고객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프리랜서 드라이버들 이제 잘 모집해가지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그 외에 헌혈견이나 유기견 이동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좋은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착한 기업이구나라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좀 전해주세요. 펫택시 서비스의 그 수요가 굉장히 점점 늘어나면서 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고 보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이 커지는 만큼 반려인들의 그 문화도 좀 더 성숙하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잠재적인 고객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실은 차를 탈 때 캔넬을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케이지. 네, 케이지를 네. 이용을 권해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생각을 해서라도 케이지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사실 캔넬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심리적 안정감도 훨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훨씬 적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국내 캔넬 문화가, 이 케이지의 문화가 정착이 안 돼 있다 보니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실 때부터 혹은 지금부터라도 캣냅 훈련을 조금 더 하시는 것이 앞으로 차를 이용하실 때 훨씬 더 편하고 아이를 위해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펫택시 업계도 좀 법안 개선을 위해서라든가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업계 모두가 또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 키울 때 그 차에 타면은 카시트에 태우잖아요. 반려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캣냅 훈련이 필요하구나. 사랑할 때 안고 타고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그게 훨씬 안전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좀 가져보게 되네요. 앞으로 또 기대가 많이 되는 이 싱크팻 한번 또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펫택시 서비스는 다른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승차 거부를 당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반려인들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만큼 반려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펫택시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싱크팻 유창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